자,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을 함께 앓았던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딸을 향한 애끓는 부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 사건의 지금 용의자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날 자기 딸의 친구였던 거죠. 어떻게 해서 불려 나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금니 아빠의 딸은 이모 양이 지난달 30일이죠. 네. 그 옆에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집으로 놀러를 오라라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제 뭐 이모 양이 그렇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동창이지 연락을 취한 지 오래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주변 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좀 착한 성격에서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9월 30일 날 지금 아마 집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데 이 어금니 아빠와 이모 양이 살던 망우동에 있는 집으로 저렇게 오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에 같이 들어갑니다. 친구와 함께 저 피해 학생이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었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들어가는 모습만 나오고 나오는 모습은 다시는 살아서 나오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요. 얼마 뒤 일주일 정도 뒤인 지난 6일 날 뜻밖에도 강원도 영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계속 연락을 돌려서 연락에 응하고 찾아왔던 이 여중생, 피해 학생, 거절을 못하는 착한 성격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친구의 연락임에도 불구하고 3일 내내 만나자는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아까 화면에 봤던 저게 마지막 모습이 됐군요. 자,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이 이른바 일명 어금니 아빠,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숨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사체 유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사체 유기는 인정을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피해 학생을 살인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 본인이 자살하려고 약을 준비해서 그걸 이제 영양제통에다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 영양제통에 자살하기 위해서 약과 영양제를 같이 섞어놨는데 내 딸의 친구가 놀러와서 그 영양제를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같이 섞여있던 자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약을 먹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내가 놀래서 사체를 유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는 했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부검 결과 같은 거 보면 이모 씨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살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에 졸리는 흔적들이나 그런 흔적들이 교살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을 먹고 쓰러져서 그 사경을 헤매면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119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른바 일명 어금니 아빠, 이 딸은 과연 친구들에게 전화를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범행의 의도로 전화를 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한 CCTV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피해 학생이 6일 뒤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빠와 딸, 어금니 아빠와 딸이 지금 나오는데 시신을 차에 실는 그런 장면이라면서요? 그렇죠. 앞서 이제 양재열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들어갈 때는 딸과 그 피해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그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지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모 씨하고 이모 씨의 딸만 지금 그 붉은 원안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만 나왔거든요. 저게 지금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는 모습인데 딸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큰 트렁크가 나오고 그 트렁크를 실었기 때문에 그 트렁크 안에 피해자의 시신이 담겨 있어도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딸이 그 트렁크를 같이 운반하고 아빠랑 같이 강원도까지 이동을 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딸도 살인에 관여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사체 유기에는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CTV에 찍힌 전날 이후 사흘 동안 이 어금니 아빠와 딸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 후에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아빠와 딸 경찰에 발견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알리바이를 세웠던 이 어금니 아빠와 딸,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다니면서 차까지 바꿔 타면서 행적을 감추려는 노력이 들통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뭐 어떻게 보면은 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죽게 만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고 네. 다른 그런 어떤 죄가 없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네.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네. 도주하는 과정. 그런데 이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놨다가 검거가 되기 직전에 실제로 시행을 옮겼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도주 과정에서는 차도 여러 번 바꿨고 주거지도 새롭게 옮겨서 이 경찰의 수색을 피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상한 게 이 딸밖에 없는 아빠잖아요. 네. 아내는 이미 사실 세상을 떠났고 네. 그러면 남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런 해명을 구구절절히 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직전에 먹은 것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했는데 네. 수면제라고는 아시겠지만 독극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양이 초과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도 네. 몸에 치명적으로 그 자체가 뭐 치명상을 입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연극이 아니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이 면모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딸도 수면제 복용을 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 피의자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보시죠. 살인 혐의 받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어떤 점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따님도 유기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대 후원금 받아가지고 호화 생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안 미안하세요? 자, 지금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어서 단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혐의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저 딸의 친구를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8월에 이제 아내가 사망을 했었고 딸도 사실 외모도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떤 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원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심스럽게 일각에서는 물론 부검 결과 정말 천만다행히도 어떤 성폭행 흔적은 안 나왔지만 그런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피해자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지금 말씀 보셨듯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보이는 지금 거예요. 경찰에서도 직접 증거가 없어서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또는 정황 증거로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은 하고 있다면서요. 뭐 의심을 하고 있는데 몸에 이제 성폭행의 흔적은 아직은 없다고 해요. 물론 뭐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으면 죄명이 바뀌는 거죠. 그럼 그냥 뭐 미수범도 뭐 강간살인이 될 수는 있으니까 강간살인이 되는 거고 성폭행 혐의가 전혀 이제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단순 살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폭행을 했을 것 같다라는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성적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도구들이 발견됐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도구들, 뭐 어떤 성행위에 쓸 수 있는 건 도구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도구인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밝히진 않았고 도구가 나왔다는 것만 보도가 됐는데 그 도구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모 씨가 이 피해자를 살인한 어떤 범인이라는 증거는 뭐 부검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성폭행을 통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살인을 했는지 즉 강간 살인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기 부분은 뭐 조금 더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씨가 좀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딸이 문자를 그 친구들한테 여러 차례 보낸 거. 그렇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동해안으로 간다라고 사전에 올리고 또 갈 때는 블랙박스를 떼고 또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는 동해안에 가서 뭐 일출 기념사진 이런 거 찍으면서 마치 동해안에 그냥 갔던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차를 또 바꿔 타고 도주를 하는 이런 등등을 본다면 이 사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부터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이 어금니 아빠와 딸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 후에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아빠와 딸 경찰에 발견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알리바이를 세웠던 이 어금니 아빠와 딸,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다니면서 차까지 바꿔 타면서 행적을 감추려는 노력이 들통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뭐 어떻게 보면은 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죽게 만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고 네. 다른 그런 어떤 죄가 없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네.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네. 도주하는 과정. 그런데 이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놨다가 검거가 되기 직전에 실제로 시행을 옮겼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도주 과정에서는 차도 여러 번 바꿨고 주거지도 새롭게 옮겨서 이 경찰의 수색을 피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상한 게 이 딸밖에 없는 아빠잖아요. 네. 아내는 이미 사실 세상을 떠났고 네. 그러면 남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런 해명을 구구절절히 해야 됐을까요? 그리고 직전에 먹은 것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했는데 네. 수면제라고는 아시겠지만 독극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양이 초과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도 네. 몸에 치명적으로 그 자체가 뭐 치명상을 입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연극이 아니었나 싶을 자, 희귀병인 거대 백악종을 함께 알았던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딸을 향한 애끓는 부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 사건의 지금 용의자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날 자기 딸의 친구였던 거죠. 어떻게 해서 불려 나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금니 아빠의 딸은 이모 양이 지난달 30일이죠. 네. 그 옆에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집으로 놀러를 오라라는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여러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제 뭐 이모 양이 그렇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동창이지 연락을 취한 지 오래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주변 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좀 착한 성격에서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9월 30일 날 지금 아마 집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데 이 어금니 아빠와 이모 양이 살던 망우동에 있는 집으로 저렇게 오후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에 같이 들어갑니다. 친구와 함께 저 피해 학생이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이었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들어가는 모습만 나오고 나오는 모습은 다시는 살아서 나오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요. 얼마 뒤 일주일 정도 뒤인 지난 6일 날 뜻밖에도 강원도 영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계속 연락을 돌려서 연락에 응하고 찾아왔던 이 여중생, 피해 학생, 거절을 못하는 착한 성격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친구의 연락임에도 불구하고 3일 내내 만나자는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아까 화면에 봤던 저게 마지막 모습이 됐군요. 자,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이 이른바 일명 어금니 아빠,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숨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사체 유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사체 유기는 인정을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피해 학생을 살인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 본인이 자살하려고 약을 준비해서 그걸 이제 영양제통에다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 영양제통에 자살하기 위해서 약과 영양제를 같이 섞어놨는데 내 딸의 친구가 놀러 와서 그 영양제를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같이 섞여있던 자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약을 먹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 그래서 내가 놀래서 사체를 유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는 했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부검 결과 같은 거 보면 이모 씨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살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에 졸리는 흔적들이나 그런 흔적들이 교살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을 먹고 쓰러져서 그 사경을 헤매면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119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른바 일명 어금니 아빠, 이 딸은 과연 친구들에게 전화를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범행의 의도로 전화를 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한 CCTV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피해 학생이 6일 뒤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빠와 딸, 어금니 아빠와 딸이 지금 나오는데 시신을 차에 실는 그런 장면이라면서요? 그렇죠. 앞서 이제 양재열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들어갈 때는 딸과 그 피해자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나올 때는 그 피해자는 나오지 않고 지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모 씨하고 이모 씨의 딸만 지금 그 붉은 원안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만 나왔거든요. 저게 지금 그렇죠.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는 모습인데 딸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큰 트렁크가 나오고 그 트렁크를 실었기 때문에 네. 그 트렁크 안에 피해자의 시신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제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딸이 그 트렁크를 같이 운반하고 아빠랑 같이 강원도까지 이동을 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네. 딸도 살인에 관여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최소한 사체 유기에는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CTV에 찍힌 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이 면모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딸도 수면제 복용을 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 피의자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보시죠. 살인 혐의 받고 계신데요. 인정하세요? 어떤 점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따님도 유기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대 후원금 받아가지고 호화 생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안 미안하세요? 자, 지금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어서 단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혐의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저 딸의 친구를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8월에 이제 아내가 사망을 했었고 딸도 사실 외모도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원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조심스럽게 일각에서는 물론 부검 결과 정말 천만다행히도 어떤 성폭행 흔적은 안 나왔지만 그런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피해자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정확한 부분은 지금 말씀